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교육의 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교육시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사교육계에서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쳤고 지금은 OPL, Output Learning이라는 수학학습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수학 선생입니다. 10여 년간 사교육 시장에서 수학을 가르쳐 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을 학부모님들과 같이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프레젠테이션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사교육 때문에 더더욱 힘드실 학부모님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면서 동시에 보다 나은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학 학습 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사교육비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자녀 1인당 월 26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상 최고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사교육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교육 문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사교육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회의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이런 프레젠테이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릴 수학학습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최근에 발간되어서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 완벽한 공부법이란 책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 캐록 드웨기란 심리학자는 연구를 통해 인간은 자기 존재에 관한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고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지능과 성격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부류입니다. 반대로 지능과 성격도 변하며 노력만 한다면 모든 사람은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드웨그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초등학교 때에는 고정형과 성장형 아이들의 성적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수준이 높아지는 중학교부터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수학에서의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수준이 높고 실패를 많이 하는 과목일수록 고정형과 성장형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고정형은 이를 회피하거나 포기하지만 성장형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학습에 있어서 실패와 실수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는 개념을 세우는 순간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 굴복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어떤 것을 달성할 때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시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들에게 인지능력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시험 이후 20%의 학생은 지적 잠재력이 뛰어난 영재로 분류되었고 로젠탈은 시험 결과를 교사들에게 알려주며 20%에 속한 영재들은 지금 당장 큰 차이를 보이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상당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 20%의 영재 그룹에 속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IQ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2년 후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로젠탈이 분류한 20%의 학생은 실제로 인지능력 평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점수에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20%를 선별한 것이죠. 이 실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먼저 자신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때 그것은 자기 시현적 예언이 되어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잠재력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시사점은 교사의 중요성입니다. 실제로 교사가 잠재력이 있다고 믿은 학생에게는 관심을 더 기울이고 격려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점이죠. 결론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기 자신과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 사이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갈 때 학습 효과는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뇌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수능 성적이 상위 0.1%인 아이들은 평범한 아이들에 비해 무엇이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해서 EBS에서는 한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상위 0.1%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억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의외로 기억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상위 0.1%의 학생들은 자신이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타인지라는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에 관한 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해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교육심리학의 많은 연구 결과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이 학업 성취도가 높고 실제로 더 많이 공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수능 상위 0.1% 아이들은 사교육의 활용 전략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아이들은 학원을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도움받으러 학원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필요 없으면 학원에 가지 않고 개인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실제 고등학생의 경우 학원에 다니면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학원에서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고 조금만 어려워도 금세 학원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느낌으로는 많이 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국 지식은 스스로 구축해 나갈 때의 자기화가 됩니다. 0.1%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시간은 개인 공부 시간을 갖는다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상위권 학생들과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원에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왜 계속 학원을 다니는지 질문을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한다는 느낌은 받지만 실제 학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극명한 차이는 메타인지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메타인지 능력은 어떻게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적인 학습 전략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아웃풋 러닝 학습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말이죠. 학부모님께서는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교육일까요? 이런 교육을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입식 교육이 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입식만 있는 교육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는 지식을 집어넣는 인풋도 필요하지만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아웃풋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관리 시스템을 아웃풋 러닝, 즉 OPL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아웃풋 러닝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3 때 국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안다는 것은 단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말씀에 100% 공감하게 됩니다. 흔히 학생들은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면 해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는 이해를 해서 그것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시 풀면 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에도 이 명제는 적용이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면 그 순간에는 강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자신의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공부에 쏟은 시간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OPL 학습관리 시스템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PL 학습관리 시스템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단계인 수업 듣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부는 인풋에서 시작됩니다. 즉, 지식의 습득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의 대부분의 비중은 이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위해서 대치동 같은 지역으로 이사도 가는 것이겠죠.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질 좋은 인터넷 강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 수업 듣기 단계에서는 학교 수업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뒤에서 수강할 만한 인터넷 강의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율 공부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수업 듣기 단계에서 공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풀이 단계입니다. 지식의 습득 과정인 인풋 러닝과 지식의 자기화 과정인 아웃풋 러닝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수업 듣기 단계인 1단계보다 자율 공부 단계인 2단계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2단계를 얼마나 충실히 밟아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개념 정리는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는 가장 충실하고 완벽하게 개념을 설명합니다.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의 확립입니다. 그러므로 늘 교과서를 가까이 두고 정독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가 아웃풋 러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 듣기 단계와 자율 공부 단계가 지식을 내재화시키는 단계라면 피드백 단계는 내재화된 지식을 완전히 자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피드백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선생님으로부터 학습 내용을 체크받고 모르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게 됩니다. 학습 내용의 체크는 구글 문서를 통해서 매일 이루어지며 모르는 문제 해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피드백 과정이 왜 아웃풋 러닝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수학 공부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는지 아시나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형별 문제만 열심히 풀게 되면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수학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개념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유형별 공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능 시험에 나오는 4점짜리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해야만 합니다. 개념 공부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단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 방법을 아웃풋 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피드백 단계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1단계인 수업 듣기 단계는 학교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2단계인 자율공부 단계와 3단계인 피드백 단계는 OPL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강사분들의 실력은 아주 뛰어나고 그 수업이나 교재의 질도 우수합니다. 수학 인강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신승범 선생님, 수학 개념 정리에 아주 탁월하신 정승재 선생님, 카리스마가 넘치는 강의로 유명하신 한석원 선생님, 대치동에서 새롭게 뜨고 계신 현우진 선생님, 이 분들 외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은 많지만 이분들의 인터넷 강의는 확실히 믿고 추천할 만합니다. 만일 제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학생에 맞는 선생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이 공부 방법은 단지 대학 입시만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또 사회에 나가서도 공부를 통한 자기 개발은 늘 해야만 하기에 이 공부 방법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쓸모가 있다고 감히 장담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문의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제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프레젠테이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